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LM으로 유튜브 쇼츠 영상 자동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이제 주식회사 포스트알파인의 김지현입니다. 저희는 뭐 이 LLM으로 어떻게 영상 쇼츠를 생성할 수 있지, 뭐 그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 그리고 그 각각 과정에서 겪은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에 집중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팀은 숏폼 생성을 어떻게 하면 더 자동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고객분들은 뭐 동영상 컨텐츠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아예 숏폼 쪽으로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뭐 웹툰, 소설 마케팅 등에 어떻게 하면 쇼츠 생성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웹툰을 좀 더 숏폼 컨텐츠화 할 수 있을지, 뭐 소설을 숏폼 컨텐츠화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세일즈나 마케팅, 어떤 뭐 물건 소개라든지 뭐 어떤 물건 중개 이런 거에 관련된 컨텐츠를 좀 자동으로 만들어 보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쇼츠 컨텐츠를 어떻게 다양한 버티컬을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가장 뭐 미니멈으로 정의한 문제는 옛날 미국 드라마나 시트콤, 영화를 입력을 받았을 때 하이라이트 쇼츠를 여러 개를 생성하는 태스크를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뭐 이 드라마는 뭐 짧으면 20분, 뭐 길면 2시간 이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길이의 영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사항을 정의했을 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자막이나 제목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삽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60초를 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뭐 메타데이터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목적으로는 뭐 해시태그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줘야 돼서 이런 종류의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뭐 가장 좀 중요했던 요구 사항은 저희가 이 미국향으로 쇼츠를 만들겠다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해서 이 미국에서 핫한 쇼츠들의 레퍼런스를 보니까 이 굉장히 인물 중심으로 9대 16 비율로 꽉 차게 편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결국 영화에서 이 말하는 사람을 찾고 이 말하는 사람의 뭐 얼굴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전신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자동으로 포커싱을 하고 편집을 해서 만들어줘야겠구나 뭐 이런 종류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저희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에도 시중에 뭐 AI로 이 쇼츠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뭐 다수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몇 개의 솔루션을 써봤을 때 저희에게 필요한 종류의 문제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팟캐스트 영상 같은 좀 더 카메라 그 워크가 심플한 영상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뭐 드라마나 있던 이런 TV 영화 콘텐츠는 계속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사람이 등장했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콘텐츠에선 적합하지 않아서 이거를 기존 솔루션을 활용할 수는 없고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 결과를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저희가 이런 종류의 결과물을 얻고 뭐 실제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저희 뭐 클라이언트도 만족을 하셨고 저희 내부로도 이 정도면 괜찮은 퀄리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뭐 시행착오나 겪은 문제들에 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뭐 저희가 뭐 LLM이 뭐 영상 하이라이트 부분, 이 재미있는 부분을 잘 찾아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좀 이런 질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떤 시도를 했을까? 아니면은 이거와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있을까를 찾아봤을 때 저희는 좀 게임을 LLM으로 플레이하는 사례에 좀 재밌게 집중을 하고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LLM으로 유명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논문들에서 저희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말하는 주요 포인트는 이 마인크래프트 플레이를 그 단순히 LLM으로 뭐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려줘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의 부분 모듈로 쪼갰다는 점이 저희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다음 액션은 어떤 걸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고 그 결정을 내린 결과에 관해서 이걸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해. 너는 잘못했어라고 뭔가 다시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비평 자체도 LLM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좀 연쇄적으로 LLM 모듈을 쪼개서 했더니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성능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는 것 중에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기여한 게 논문에서는 셀프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대부분 그냥 어, 뭐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실행을 하고 아 결과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라고 이렇게 끝내게 되는데 이 논문 저자들은 아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비평을 시켰더니 굉장히 성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해줘 해서 LLM을 시켰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넣고 또 다른 뭐 맥락이나 정보를 넣었을 때 정말 이거에 대해서 잘 평가했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자가 검증을 겪고 나니까 굉장히 성능이 올라갔다는 점이 저는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아, 이 LLM 프롬프트를 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상세하게 프롬프트가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작성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잘 참고를 했고요. 먼저 배경 지식에 관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제공한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장황하게 게임 규칙이나 소개를 집어넣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재밌게도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냥 뭐 백과사전처럼 정말 많은 컨텍스트를 집어넣는 것보다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를 잘 추려 넣는 게 오히려 LLM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저희가 실행을 해봤을 때 좀 중간 부분을 얘가 많이 까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길면은 사실 사람도 그러하잖아요. 처음과 끝만 보고 중간을 좀 까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오히려 너무 길면은 성능이 더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논문 저자들은 이 배경 지식을 Q&A 형식으로 제공을 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만 제공을 했다는 점이 좀 인상 깊게 저희는 봤고요.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사실 그 게임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 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명확한 정보를 텍스트 형식으로 잘 옮겨서 진행을 했다는 점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런 지도의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시간은 몇 시고 지금 넌 주변에 뭐 이런 블록들이 있어. 이거를 정말 막 많이 명시를 해주고 심지어 뭐 좀 더 강조되는 정보로는 뭐 지금 체력이 뭐 100 중에 15야 뭐 이런 정도를 주는 게 아니라 너 15보다 높다는 거는 너는 아주 건강하다는 걸 뜻하고 15보다 낮다는 거는 뭐 이런 뜻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세한 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 저희 이 점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명확한 지시사항과 금지사항을 굉장히 길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너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이러이러한 포맷으로 응답을 해줘야만 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응답은 아래 형식으로 줘야 되고 이거는 예시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프롬프팅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주요하게 저희가 테스트해봤을 때 주요하게 결과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뭐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뭐 예시와 근거, 뭐 체인 오브 토츠라는 뭐 논문에서 나온 표현인데 그거를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뭐 너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뭐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줘라고 했을 때 프롬프팅 결과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진 점 저희가 이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뭐 자가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LLM 하다 보면은 템퍼레처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제일 큰데 나머지는 0으로 세팅을 한 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액션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이 템퍼레처라는 수치가 높아질수록 랜덤성이 높아지는데 근데 랜덤성이 높아질수록 그 답변의 퀄리티가 좀 불만족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내가 다음 할 액션을 탐색하는 거는 랜덤성이 있어야 되지만 0.1 정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비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랜덤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답변의 퀄리티에만 신경을 써라고 해서 0으로 세팅한 점이 좀 재밌게 저희는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프롬프트 작성 전에 또 뭐 포켓몬을 플레이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네라고 해서 논문을 자세히 봤을 때 이 포켓몬 배틀 사례는 포켓몬을 이제 사람과 배틀을 해서 그 어떻게 하면은 전략적으로 잘 이길 수 있냐 이런 거에 관련된 논문이었는데요.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뭐
앞서 마인크래프트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줬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까는 셀프 베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한 답변에 대해서 그좀 비평을 해줘라는 방식으로 했다면은, 이 논문에서는 그냥 너가 틀린 답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 3번 정도 실행을 해서, 이 가장 많이 답변한 거를 우리가 채택을 할게. 일종의 뭐 여러 번 시도를 해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다수결을 택하겠다라는 전략을 쓴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포켓몬 배틀에서 사용한 프롬프트 벤치마킹을 보면은 좀 주요 규칙들을 좀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뽑고 있어요. 그냥 전체적인 뭐 백과사전 같은 룰북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에서는 스피드가 중요해. 스피드가 높으면은 너가 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명시해 주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매뉴얼적으로 가이드를 제공을 했어요. 이 게임은 특정 숫자가 중요해. 뭐 스피드랑 상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뭐 버프라는 액션이 있어. 이런 거를 너가 해줬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써줘라고 굉장히 뭐 사람이 수기로 입력을 한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좀 편집할 때 포인트를 명시해 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많은 정보, 뭐 상대 스킬, 내 스킬 상대, 그리고 뭐 중요한 내용의 재강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용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점이 좋은 프롬프트 성능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그 쇼츠 프롬프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상세한 컨텍스트와 do's and don'ts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롬프트 전략은 먼저 그 드라마 영상의 그 음성을 다, TTS라고 오타가 나는데, 다 인식을 해가지고 다 대본화를 했습니다. 다 대본화를 해서 LLM에 집어넣게 되었고요. 뭐 이 과정에서 저희는 뭐 3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오픈AI 위스퍼라는 라이브러리를 택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것을 필요로 했고,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속도가 뛰어난 라이브러리도 시중에 있지만, 그래도 성능이 가장 뛰어나고 정확도가 뛰어난 라이브러리를 채택을 해서 오픈AI 위스퍼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LLM 프롬프트에는 이 영상의 전체 대본을 집어넣고, 그리고 최대한 상세한 컨텍스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를 넣었는데, 여기 또 재미있는 점은 위키피디아 전체를 긁으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위키피디아를 또 챗GPT를 통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줬을 때 성능이 좀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상세한 설명과 리즈닝을 요구를 했어요. 왜 이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 왜 이게 뭐 유튜브 조회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 라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넣어가지고, 뭐 이 설명에 대한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 뭐 나쁜 예시는 뭐 단순 그냥 재밌어서, 그냥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저희가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뭐 제목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 예시까지 다 작성을 해서 넣어줬고요. 그래서 답변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너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만족할 것 같아를 굉장히 상세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는 뭐 오른쪽과 같습니다. 뭐 이유와 그리고 제목, 그 시작은 언제부터 해서 끝은 어디서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결과들을 저희가 받게 됐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길어질수록 중간 내용을 잊어버린 이슈가 컸습니다. 뭐 시간 제한 명령을 깜빡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셀프 베리피케이션이나 앞서 말한 셀프 컨시스턴티로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종종 그 위에서 답변하는데 계속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 뭐 템퍼레처를 좀 낮췄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셀프 베리피케이션 그리고 컨시스턴티 전략을 했고, 그리고 뭐 가끔씩 캐릭터 이름이나 상황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A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B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제목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이제 영상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상세히 추가해서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쇼츠의 재밌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LLM으로 한번 추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이 재밌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건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쇼폼 형태로 영상을 만들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 화면, 그 화자 중심으로 화면을 확대해야 되고 이 9대 16대 비율로 풀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쫓아가야 된다는 거.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는 포즈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프레임 단위로 인물을 추적하자라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베이스, 뭐 각각의 픽셀을 다 세분화돼서 지정하는 방법이 세그멘테이션 베이스의 방법이고 그리고 디텍션 베이스는 아 여기에 사람이 있다 하는 어떤 디텍션 박스를 찾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전략을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세그멘테이션 모델에서 유명한 거는 메타의 세그멘트 애니띵이라는 모델인데요. 이미지에 존재하는 모든 픽셀을 분류하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입니다. 굉장히 범용성이 있고 성능이 뭐 현존하는 오픈 소스 중에는 뭐 제일 뛰어나다 평가받는 모델이고요. 특히 이번에 최근에 개선된 2 버전에서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가능해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나 없애고 싶은 부분을 사람이 어떤 점이나 어떤 상자, 박스 형태로 제공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태스크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게 이 계속 휴먼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세그멘테이션 할 때도 사람 전체로 할 수 있지만 또 얘는 뭐 팔, 다리, 하반신, 상반신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해상도의 정의를 사람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저희는 완전히 자동화하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명시하는 거는 좀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느껴가지고 이 방법은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텍션 베이스의 방법을 접근을 해서 시중에 존재하는 뭐 휴먼 사람의 포즈 디텍션, 애니멀 디텍션 모델을 어, 정리한 모델의 MM포즈라는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이 얼굴이나 포즈 정보를 다 프레임 단위로 추적을 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레임에 이런 다 디텍션을 진행을 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휴리스틱 또는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방식을 저희는 택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뭐 시중에 LLM이나 뭐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나오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계속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다수의 사람이 등장하면은 뭐 누구를 크롭해야 되는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후 보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는 뭐 휴먼 엔지니어링을 좀 했습니다. 뭐 단순히 뭐 AI 모델이나 이런 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룰들을 저희가 짰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주어진 뭐 포즈랑 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아 우리는 얼굴에 대해서 좀 가중치를 두자. 이게 영상을 진행하다 보면은 뭐 사람이 등장하고 없어질 때 얼굴만 나타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얼굴만 잘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줘야 되냐? 아 그냥 얼굴을 중심으로 바운딩 박스를 잡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말하는 화자 아니면 지금 중요한 사람을 누구로 잡아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포즈 점수랑 얼굴 점수 그리고 직전에 그 입술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좀 수치화해가지고 아 지금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포커싱을 잡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어떤 휴먼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휴리스틱들을 많이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확실히 성능이 좀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 크롭박스가 이 프레임마다 떨리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영상에서는 계속 그 노이즈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크롭박스가 움직이는 떨림 같은 거는 저희가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흔한 공학적인 문제기는 합니다. 이게 떨림을 잡으면은 사람이 움직일 때 좀 늦게 쫓아가서 반응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되고, 근데 이거를 모든 움직임에 반응하게 하면은 노이즈나 떨림이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 두 개에서 우리가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저희는 원 유로 필터라는 방법론을 뭐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뭐 뛰어난 방법론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택한 이유는 가장 떨림과 반응 속도의 밸런스를 뭐 저희 기준에서는 잘 잡아줬고 그리고 또 이 라이브러리가 가볍기 때문에 연산량이나 그 구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해가지고 저희가 그 어떤 수치들을 잘 튜닝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영상을 세 가지 다른 방법론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 오리지널 영상 같은 경우는 모든 움직임에 반응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지럽고 보기 어려운 게 있고,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영상은 좀 반응이 느립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을 잘 못 쫓아가고 좀 중간을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정해서 원유로 필터라는 거를 택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로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하고, 이 영상 편집에서는 뭐 FFmpeg라는 가장 유명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영상의 뭐 샘플링, 추출, 인코딩에 다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 처리에는 뭐 사실 더 성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적용을 해가지고요.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갖기 때문에 이걸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쇼츠 생성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픈의 위스퍼로 그 드라마에서의 스피치를 모두 다 텍스트로 바꾸고, 그리고 챗GPT-4o LLM을 통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출하고, 그리고 이 LLM 결과에 따라서 이 영상을 자르고 그 프레임 단위로 다 하고, 그리고 프레임 단위로 다 포지 디텍션을 다 진행을 하고, 저희가 후처리로 노이즈 처리하고 어디로 편집할까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막과 제목을 다 붙이고 다시 인코딩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FFmpeg가 굉장히 성능이 좋고 효율이 좋은데, 다만 좀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문서나 이런 것들이 좀 보기 어려운 형태로 돼 있어서 이걸 활용할 때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잘 짜주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뭐 FFmpeg 파이썬을 쓸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챗GPT를 써서 사용법을 물어봐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7가지 영상 결과물들을 뭐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유튜브 업로드를 좀 해가지고 조회수가 좀 나온지를 테스트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온 콘텐츠는 한 조회수가 1.5만 정도 달성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조회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구나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계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도 저희가 계속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어나 영어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AI 위스퍼 성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정말 좀 굉장히 떨어지게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라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대사와 기타 뭐 차소리,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은 그 대사의 타임라인 자체가 부정확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사가 끝났는데 계속해서 대사가 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LLM 위주로만 편집이 돼 있다 보니까 대사가 안 나오거나 뭐 사람이 안 나오고 뭐 주로 뭐 영상미나 액션씬이 많은 영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이라이트를 추출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뭐 존재하는 비디오 언더스탠딩 뭐 어떤 오픈 소스랑 LLM을 잘 결합을 하는 형태가 최종적으로 더 나아가는 방향이 될 텐데, 지금 현존하는 비디오 언더스탠딩 모델을 가장 잘하는 모델은 트래블랩스의 모델인데요. 근데 아쉽게도 하이라이트 생성을 잘 해주지만 좀 LLM 같이 프롬프팅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장단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LLM과 비디오 언더스탠딩을 어떻게 잘 합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단순히 영상 편집 말고도 어떤 사진이나 텍스트로부터 영상을 만들 때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저희를 계속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뭐 간단하게 소개를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답변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질문 다뤄볼 텐데요. 문제 해결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혹시 유튜브 업로드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는 없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뭐 저작권 관련된 뭐 이슈는 좀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테스트 상태로 올렸을 때 조회수는 달성했는데, 뭐 다만 저희가 아직 수익 창출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뭐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뭐 향후 뭐 저작권을 보유한 업체나 뭐 그런 식으로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컨텐츠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쇼츠 만들고 할 때에 사실 이 썸네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아, 이 썸네일 부분은 뭐 만들어진 영상에서 그 사실 다른 모델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따로 그 영상에서 그 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뭘까를 뭐 썸네일 추출해서 제공하는 것도 이거는 뭐 LLM은 아니고 따로 비전 방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 해봤을 때 그 챗GPT 4에 비전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뭐 이미지들을 입력을 해서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야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흥미로운 결과들을 좀 얻을 수 있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팔로우업으로 해서 아마 연사 토킹룸이나 다른 공간에서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 최종 결과물을 유튜브에 자동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게 API 정책상에 막았던 것 같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동 업로드 가능할까요? 아, 이게 막기는 막았는데 근데 그 유튜브 정책상 이런 자동 업로드를 허가하는 게 이거와 관련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유튜브에서 검수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허가를 받으면은 저희가 API로 받을 수는 있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내 채널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자동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에서는 좀 허락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답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이라이트 찾는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아, 처음에 하이라이트 찾는 부분이요? 네. 음, 좀 더 프롬프팅을 좀 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프롬프트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먼저 시스템 프롬프트로 뭐 역할들을 좀 지정을 해줬었어요. 저희가 너는 뭐 유튜브 편집자고 60초 이하의 비디오를 만들려고 해. 우리의 목표는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높고 시청 시간이 높은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긴 영상을 줄 테니까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좀 추출해봐. 이런 명령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엔 이제 굉장히 뭐 차근차근 진행을 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뭐 간단한 비디오, 그러니까 브리프한 인트로덕션을 설명을 해줄게. 뭐이 비디오는 이런 거에 관한 거고, 지금 뭐 이 스피커랑 이 스피커는 이런 사람들이야.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정보야.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한테 스크립트 포맷을 이런 식으로 줄 거야. 뭐 스피커가 누구고, 그리고 그 대본이 그 텍스트가 어떻게 되고, 이 말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났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차작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세한 지시사항과 그리고 금지사항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유튜브 에디터처럼 해야 되고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러고 첫 번째로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는 최소 10개의 클립을 나한테 제시해줘야 돼. 그리고 이 클립들은 90초보단 짧아야 돼. 사실 이게 초기 버전이라서 그 숫자들은 좀 바뀔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영상이 재미있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영상이 어떻게 높은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달성할 수 있는지 너의 유튜브 관련 지식들로 좀 설명을 해줘. 좋은 예시